봉선아, 우리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서방님. 그런데 동네에서 서방님을 좋아하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난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경상도 남부 의령현 아래 마을.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어느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지붕 아래에서 매를 맞는 소년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외숙부님 제발이요. 15살 봉수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짝에는 쌀대 자국이 붉게 번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끝내 삼켰습니다. 외숙부 최진사는 손에 든 회초리를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이놈아, 내 아비가 남긴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내가 걷어준 것만도 은혜인데 감히 입을 놀리느냐? 외숙부님, 저는 그저 할머니 산소에 성묘라도 다녀오고 싶어서. 닥쳐라. 죽은 것들에게 절에서 밥이 나오더냐? 내 놈이 먹고 자는 게 다 내 돈이다. 쌀때가 다시 한번 등을 후려쳤습니다. 봉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외숙모가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영감, 저놈은 그냥 내다 파는 게 낫지 않겠소. 먹기만 하고 쓸모도 없는데 곡식만 축내니 차라리 품값이라도 받아야지. 외숙부의 눈이 번뜩이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오. 내일 당장 장터에 내다 팔아야겠소.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할 곳이라곤 이 집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수가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4년 뒤 빚더미에 깔린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외숙부가 나타나 족하니까 걷어주마 하며 데려갔으나 실상은 머문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봉수는 헛간 구석에 던져진 거적대기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등장은 욱신거리고 배는 고팠습니다. 저녁밥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봉수야, 사람은 널 속일 수 있어도 하늘과 흙은 널 속이지 않는단다. 언젠가 내 손으로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거라.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게다.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외숙은 봉수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보이느냐? 저자가 옷이 부잣집 마름이다. 너를 데려가 머금살이 시키겠다 하니 알아서 잘 굴어라. 봉수는 고개를 들어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에는 윤기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허, 최진사님, 이놈이 그 조카라는 아이요. 예, 오나리. 손발이 빠르고 말 잘 들으니 데려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옷이 마름은 봉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얘야, 나는 상냥한 사람이다. 내 밑에서 일하면 밥 굽는 일은 없을 게다. 다만 말 안 들으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숙부는 은자면을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넌 오신의 사람이다. 쓸모없이 굴면 당장 내쫓길 줄 알아라. 봉수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외숙부에게가 아니라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흙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옷이 마름은 봉수를 데리고 산 너머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논밭이 수십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내가 성실히 일하면 밥 굽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게으르거나 말듯하면 회초리가 아니라 곤장이 기다리고 있다. 봉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신의 집에 도착하자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옷이 마름이 손짓했습니다. 저기 헛간 옆 작은 방이 내 거처다. 오늘부터 새벽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 쓸고 물 깃고 소염을 주고 논밭 닦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난리. 봉수는 짐을 내려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곳간 한쪽을 막아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외숙분의 헛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봉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과 흙은 날 안 속인다. 아버지 말씀을 믿겠습니다. 언젠가는 제 손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미움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여물을 주고 돼지우리를 청소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부지런하구나. 옷이 마름이 사랑채 마루에서 내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봉수가 아니라 쇠다. 멈은 이름 따위 필요 없으니 그냥 쇠라 부르마. 봉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마저 빼앗기는 기본이었으나 참았습니다. 예, 날이 좋아. 아침죽이나 먹고 논으로 나가거라. 오늘은 논두렁 풀을 뽑아야 한다. 부엌에서 나온 축 한 그릇은 물에 가까웠습니다. 쌀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굶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논으로 나가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오신의 눈은 정말로 넓었습니다. 수십 맛지기는 좋게 될 듯했습니다. 봉수는 호미를 들고 논두렁에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쇠야, 거기 풀 다 뽑았으난 저쪽 논으로 가거라. 오시마름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봉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다음 논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봉수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없었습니다. 그때 염에서 일하던 늙은 몸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물이라도 한 모금 먹어라. 그는 표주박에 담긴 물을 건넸습니다. 봉수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허허, 고맙긴. 나도 내 처지였던 적이 있으니 남일 같지 않구나. 그런데 얘야, 오시나리 밑에서 일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지만 속은 독사 같은 사람이야.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일부러 모험들을 몰아세워 내쫓는 버릇이 있지. 조심해라.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상냥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오시마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쇠야, 이게 뭐냐? 논두렁에 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나이. 제가 다시 뽑겠습니다. 다시 뽑긴 뭘 뽑아? 내 놈은 눈이 달렸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면 밥값도 못한다. 회초리가 봉수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봉수는 소리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항변하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트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쇠야, 소여물이 왜 이렇게 적어? 소가 배부르게 먹어야 일을 하지. 쇠야, 물을 왜 이렇게 조금 길어왔어? 다시 가서 채워. 쇠야, 돼지우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 내 놈은 손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느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꾸준과 매질에 봉수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참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마을에 사는 품팔이 아저씨가 봉수를 불렀습니다. 쇠야, 너 이러다 죽겠다.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라. 요즘은 원님도 착하신 분이시니 말을 들어주실 거야.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면 차마 눈뜨고 못 보겠구나. 오시나리가 비록 저를 때리고 구박하시지만 그래도 밥은 주십니다. 잠잘 잘 곳도 주십니다. 제가 도망치면 다시 외숙부내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품팔이 아저씨는 한숨에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허,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참기만 하면 병든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봉수는 헛간고석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적대기 사이로 발빛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참기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널 속일 수 있어도 하늘과 흙은 널 속이지 않는단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깊었고 오신의 사랑채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녀석 참 순하게 생겼어. 때려도 항변 한마디 안 하니 다루기 편하군. 오시마름은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의 미래는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봉수의 손은 서칠러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렸습니다. 몸은 여위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나름은 여전히 트집을 잡았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봉수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봉수는 논에서 벼매기를 마치고 마을 어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벼단을 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영감, 저리 비켜. 썩은 냄새 나니 가까이 오지 마.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아침 받은 콩갑 한 덩이가 품속에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버텨야 하는데 이걸 주면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봉수가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동자에 생기락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거라도 드세요. 봉수는 품속에서 콩밥덩이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얘야, 이게 내 밥 아니냐? 괜찮습니다. 저는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데 배고프지 않겠느냐? 영감님이 저보다 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콩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늘이 너를 보고 계실 게다. 봉수는 허리를 굽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봉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얘야, 내가 송금을 좀 볼 줄 아는데 내 손을 한번 보자구나. 송금이요? 그래, 이리 손을 펴봐라. 봉수는 손을 펴 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건 무슨 송금입니까, 영감님? 노인은 봉수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에는 열매 맺는 농사의 기운이 있구나.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큰 부를 얻을 송금이다. 봉수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큰 시련이 있을 게다. 벼락 같은 시련 말이야. 그 벼락을 견디면 벼락부자가 되는 송금이지. 벼락부자요? 아, 그렇다. 다만 기억해라. 콩을 심어라. 콩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노인은 콩밥을 한 입 베어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콩밥처럼 말이야. 내가 준 이 콩밥이 씨앗이 될 게다. 하늘은 베푼 자를 저버리지 않는단다. 봉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했단 말과 똑같았습니다. 영감님, 그럼 저는 언제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게다.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라.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야. 노인은 콩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더니 봉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하늘이 너를 지켜볼 게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콩을 심어라. 그날 저녁 봉수는 저녁밥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콩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봉수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콩농사, 내가 정말 콩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남의 집 먹음 신세였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씨앗조차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의 예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었듯이 말입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봉수는 오시마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혹시 저에게 작은 땅 한 객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시마름은 코웃을 쳤습니다. 땅 내 놈이 무슨 땅을 빌려 먹음 주제에 콩농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일 끝나고 틈틈이 읽겠습니다. 허허, 우습구나. 내가 번 돈도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옷이 마름이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뒷산 언덕에 버려진 땅이 하나 있긴 하지. 돌밭이라 아무도 안 쓰는 곳인데 내 놈이 읽을 자신 있느냐? 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다. 수확물의 절반은 내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날이 옷이 마름은 피식 웃었습니다. 어차피 돌밭이라 아무것도 안 나올 땅이었습니다. 봉수가 고생만 하다가 포기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봉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심는다. 노인의 예언대로 콩을 심는다.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봉수는 옷이 마름의 안내를 받아 마을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기다. 저 언덕 전체가 내 밭이다. 옷이 마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참담했습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풀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날이 이곳이 정말 밭이 될 수 있습니까? 허허, 그러게 말이다. 10년 전에도 누군가 읽어보려 했지만 석 달 만에 포기했지. 내 놈도 마찬가지겠지. 옷이 마름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봉수는 주먹을 쥐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선 잡목부터 베어내야 있습니다. 낫을 빌려와 하루 종일 풀을 베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씩 땅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잡목은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을 캐내야 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돌을 파냈습니다. 작은 돌은 손으로 들어 올렸고 큰 돌은 밧줄로 묶어 끌어냈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봉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돌들도 언젠가 밭두렁이 될 거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한 달이 지나자 언덕은 제법 밭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금거렸습니다. 저 머금 녀석 정말 저 돌밭을 밭으로 만들려나.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텐데. 저런 척박한 땅에서 뭐가 자라겠어. 그래도 끈기는 대단하구만. 봉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막집 처마 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쇠 나올 일이 오늘도 밭디구로 가시나 봐요. 봉수는 화들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봉선아 씨. 봉선은 주막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숙부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마기를 거들며 살림을 돕고 있었는데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쇠 나을 일이가 돌밭을 옥토로 만들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봉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선 앞에만 서면 왠지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대단해요. 저런 척박한 땅을 읽으려는 용기가 참 보기 좋아요. 봉선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주먹밥인데 드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허기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봉선은 주먹밥을 봉수의 손에 쥐어주고는 수줍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봉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선아 씨. 봉수는 중얼거리며 다시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그날부터 봉선은 종종 주마기를 핑계로 언덕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슬쩍 새참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밥이었고 다음에는 막걸리 한 사발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에 쌈쌈밥을 가져왔습니다. 봉수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몸음 신세였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밖에서 수확을 거두면 봉선아 씨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2달이 지나자 땅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릴 차례였습니다. 봉수는 오시 마름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콩씨앗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콩씨앗 얼마나 필요한데? 1마리면 충분합니다. 수확 후에 2말로 갚겠습니다. 오시 마름은 턱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 돌밭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2배로 받으니 나쁘지 않은 장사였습니다. 좋아, 콩 1마을 빌려주지. 대신 수확 못하면 내 품값으로 갚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봉수는 콩씨앗을 받아들고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봉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흐런다.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해다오. 한날 한날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심고 또 심었습니다. 마지막 씨앗을 심고 일어서자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봉수는 언덕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봉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덕 가득 초록빛 콩잎이 자라고 가을이 되자 노란 콩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린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봉선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봉수는 헛간 철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면 싹이 틀 거야. 사흘 뒤에 언덕으로 올라가자 정말로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떡잎이 흙을 뚫고 나온 모습에 봉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오신의 일을 마치고 나면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언덕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나으리, 새참 가져왔어요. 봉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봉선아 씨, 여기까지 올라오시더니 콩이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소문대로 정말 잘 자라네요. 봉선은 밭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콩잎이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고 줄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가을까지 잘 키워야 해요. 그래도 대단해요. 돌밭이었던 곳이 이렇게 변하다니. 봉선은 바구니에서 주먹밥과 물을 꺼내 봉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고맙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러와 봉선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봉수는 슬쩍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쇠나으리, 봉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이 콩들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오시나이께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남은 걸로 씨앗을 사서 내년에도 심을 겁니다.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요, 제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땅이라도 말이죠. 봉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장가도 가시겠네요. 봉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후후 농담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봉선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콩은 무릎 높이까지 자랐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매일 언덕에 올라 콩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날랐고 장마가 지면 물비를 내어 물이 빠지게 했습니다. 봉선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새참을 핑계로 왔지만 나중에는 함께 풀을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2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해질녘 언덕에서 봉수가 말했습니다. 봉선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이렇게 무언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올가을에 수확하면 봉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빚을 다 갚고 조금이라도 모으면 그때 아쉽게 정식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봉선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가을이 왔습니다. 콩잎이 노랗게 변했고 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봉수는 감격에 겨워 콩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여렸다. 수확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돌밭에서 정말 콩이 열렸구만. 1말 심었는데 20말도 넘겠는걸. 봉수는 하루 종일 콩을 따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봉선도 해가 질 무렵 자루가 2개나 되었습니다. 대풍작이었습니다. 봉선아 씨,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봉수는 감격에 겨워 봉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쇠나울리. 그날 밤 봉수는 창고에 쌓인 콩자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오신하게 빚을 갚고 봉선아 씨 부모님 땅도 되찾아드리고 혼인하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리 순산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을 마친 다음 날 봉수는 봉선을 만났습니다. 주막 뒤편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봉선아 씨, 내일 장터에 가서 콩을 팔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아씨 부모님 땅부터 되찾아드리겠어요. 봉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쇠나을리.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사실 저도 돈을 좀 모았어요. 주막에서 품삯 받은 걸로요. 내일 장터에 가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천이랑 바늘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불릴 생각이에요. 봉선은 당황했습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틀이면 돌아올 거예요. 편지 남겨둘게요. 걱정 마세요. 봉선은 수줍게 웃으며 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힘을 합치면 더 빨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봉선아 씨,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봉선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봉선은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쇠 나을리께 장터에 다녀옵니다. 이틀이면 돌아오니 걱정 마세요. 돌아오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봉선 올림. 편지를 접어 봉수가 묶는 헛간 문틈에 끼워두고 봉선은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콩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새면 안 되는데 창고 문을 열고 자루도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확 꽝!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번개가 창고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불꽃이 피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구리야, 불이야! 봉수는 미친 듯이 물을 퍼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불길은 너무 거했습니다. 안 돼, 안 돼. 1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콩자루들이 타들어갔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무너졌고 콩은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쇠야, 내 헛간문에 꽂혀있던 종이 조각이 불에 탔다. 누가 남긴 것 같던데. 봉수는 화들짝 놀라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에는 까맣게 탄 종이 조각만 남아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불씨가 편지를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뭐였을까? 누가 남긴 거지? 봉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선이 새벽에 어디론가 떠났네? 장터 간다고 했던가?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으니. 봉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콩은 자탔고 봉선은 떠났습니다.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를 떠난 건가? 가난한 내가 싫어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콩밭이 달빛 아래 쓸쓸히 누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사랑이,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이 언덕에서 떨어져 버릴까?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안 되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발빛에 비친 얼굴은 그날 콩밥을 준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영감님, 그때 그 영감님이십니까? 봉수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준 콩밥을 먹고 목숨을 건진 노인일세. 하지만 영감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1년 동안 흘린 땀이 모두 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니, 이제 시작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 벼락 같은 시련을 겪으면 벼락부자가 된다고. 바로 오늘이 그날일세. 노인은 탄장꽃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재 속으로 가보게. 자네가 찾아야 할 것이 있네. 봉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고털로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새까맣게 탄 재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재를 헤치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건 콩, 까맣게 탄 콩들이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불에 탄 콩, 봉수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콩과 달리 단단하고 광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오는 걸까? 곧 4-5명의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벼락 맞은 창고라는 곳이요? 맨 앞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보아 의원인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의원이요.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소. 소문이요? 벼락 맞은 콩 말이요? 그것이 정말? 봉수는 손에 든 콩을 보였습니다. 의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것이야말로 뇌공이요. 뇌공이요. 벼락 맞은 콩을 뇌공이라 하오. 아주 귀한 약재요. 중풍과 마비를 치료하고 독을 푸는 명약이요. 한양 약방에서 한 대의 은자, 백양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오. 봉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백양이요? 그렇죠. 여기 얼마나 남았소? 봉수는 황급히 재더미를 뒤졌습니다. 까맣게 탄 콩들이 서너 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의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 사겠소. 한 말에 은자 1000냥을 주겠소. 1000냥이요? 봉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25자루가 불에 탔는데 그중 서너 마리라도 남았다면 3000냥이 넘는 돈이요. 다른 의원들도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나도 사겠소. 한 대만이라도 내가 더 비싸게 사겠소. 순식간에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봉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죽으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를 정리하고 나니 뇌공이 정말 반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사겠다고 다투다가 결국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 말에 1200씩 총 5400이 봉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꿈인가?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루를 붙들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떠나고 나자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믿겠나? 벼락은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네.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네. 자네가 콩을 심었고 하늘이 응답한 것뿐이네. 하지만 명심하게 돈은 생겼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우지 못했네. 마음의 허기요? 자네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일세.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게.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봉선아 씨, 어디 계신가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물보다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옷이 마름에게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작은 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막 앞을 서성이며 봉선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나? 주막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네. 봉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자신을 떠난 걸까? 그날 저녁 해걸음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다리를 진 여인이었습니다. 봉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선아 씨.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봉선도 봉수를 보자 보다리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봉선아 씨,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쇠나으리, 미안해요. 장사가 잘 돼서 조금 더 있다가 온 거예요. 봉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편지 남겨뒀는데 못 보셨나 봐요. 편지요? 네, 헛간 문에 꽂아뒀는데. 봉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탄종이가 봉선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 그게 봉선아 씨 편지였구나. 불에 타서 읽지 못했어요. 불이요? 봉선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봉수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벼락이 창고를 친 것, 콩이 다 탄 것, 그리고 뇌공이 된 것까지. 봉수는 입을 가리며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아씨가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가난한 제가 싫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봉수는 보다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200이나 됐어요. 이걸로 제 부모님 땅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쇠 나으리께 부담 안 드리려고.
봉수는 봉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선아 씨, 제가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봉소가 말했습니다. 봉선아 씨, 이제 우리 부모님 땅도 되찾고 혼인합시다. 제가 집도 샀어요.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다시 콩을 심을 거예요. 이번엔 더 큰 밭에요. 함께 읽어요. 봉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쇠가 정말 벼락부자가 됐구만.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정말이로구나. 봉수와 봉선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쇠 나으리 정말 힘들었죠? 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아씨가 있었으니까요. 저도요. 쇠 나으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날 속여도 하늘과 흙은 날 속이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봉선의 부모님 땅도 되찾았고 더 큰 밭도 샀습니다. 믿음의 봄 언덕에는 다시 콩이 심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봉선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쇠나을이 이번에는 벼락 안 맞겠죠? 봉선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벼락 맞아도 괜찮아요. 하늘이 주신 거니까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언덕 위로 새들이 날아갔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조자 조족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틴 봉수는 마침내 행복을 얻었습니다. 벼락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내리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다면 댓글로 재미없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